자,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수익 극대화를 하려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죠. 뭐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거. 똑같이 사고 팔더라도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게 해서 팔 것인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계속 사고 파는 거죠. 한 번 사고 한 번 팔면은 뭐 예를 들어서 5%인데 이걸 5%짜리를 10번 하면 50%도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순환을 많이 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마음이야 하고 싶어도 되게 어렵잖아요. 하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누구나 이제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냥 말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는 전에부터 그랬듯이 실전 매매를 하는 거를 직접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케이스로 설명을 해드리고, 뭐 그 매매는 왜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익 극대화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힌트를 얻어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러 가실게요.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잽을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면은 그 수익을 잘 모아서 거기에 준하는 리스크를 수렴하고 공격을 취하면 된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데요? 이런 궁금증들 다들 있으셨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제가 실제로 매매한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스크를 수렴하는 방식은 리밸런싱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활용하면은 히팅률이 올라간다고 했죠. 즉 매매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든 간에 거기에 맞는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기는 시합으로 마무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당연히 이 하나의 매매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설정해서 수익금을 조금 더 높여보는 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얘기는 이렇게 하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줬던 캐몬이라는 종목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이 종목 다 삭제하고 세팅을 새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세팅이 제가 평상시에는 1억으로 했었잖아요. 요번에는 세팅을 1억 4천으로 했어요. 자, 1억 4천으로 세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돈 있으니까 대충 넣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매매해서 수익을 만든 현재 이 계좌에서 수익을 만든 게 2,8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1억 4천으로 맞춘 거예요. 왜냐? 1억 4천에 한 마이너스 20% 정도를 최악의 리스크를 딱 설정을 하게 되면 2,800만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막말로 이 정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1억 4천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전체 계좌의 마이너스 20%를 리스크로 건다는 거는 생각보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못 막을 만한 상황은 별로 없거든요. 극단적 변수를 제외하곤. 그래서 수익을 활용해서 리스크를 키웠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가 될 것이고, 매매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이번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언니님의 설명을 쭉 듣고 그 뒤에 이제 좀 내용 정리를 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3,500원부터 차분하게 매수를 시작해 나가고요. 여기서 또 항상 모두가 궁금해하는, 여기서 제가 오를 거 각오하고 오르는 자리라서 매수를 시작했을까요?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한 거지, 여기서 갑자기 전환해서 수급 빵 붙으면서 올라가겠다? 물론 그러면 땡큐겠지만 뭐 그거를 굉장히 의식하진 않습니다. 받을 걸 생각하고 있고요. 천천히 여기서부터 받습니다. 자, 1억 4천 비중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비중 자체가 현재 크지 않아요. 크지 않게 받고 있고, 보시게 되면은 리밸런싱을 섞어요. 자금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섞을 수 있을 때는 리밸런싱을 중간중간에 섞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는 묵직한 덩어리를 균형 잡고 만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은 최선을 다해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 때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해 놔야 덩어리를 지키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1억 4천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저 마이너스 13,000원 굳이 내면서 매매할 필요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런 작은 잽 하나들이 모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늘려가고 있어요, 비중을.
천천히 늘리고 있지만 그전 매매랑 지금 매매에서 조금 차이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비중을 제가 조금은 더 중복 구간에서 채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복 구간에서 채워준다는 거는 말 그대로 리스크를 조금 더 높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상황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번 매매 시드가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조금 묵직한 비중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 못 채운 물량들을 아래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기회가 오면은 시간을 나눠서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5%는 숨만 쉬어도 나옵니다. 상관없어요. 전혀. 그러면서 계속 컨트롤 하면서 채워주고 있고요. 계속 차분히 길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큰 금액으로 하니까 짧고 굵게 세게 때린다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안 했죠. 조금 제가 리스크를 취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매매는 보시면은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거래량이나 수급 보세요. 다이나믹한 걸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덜 다이나믹한 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묵직한 덩어리를 유지하면서 들어갈 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이거와 정반대되는 방식이 완전 다이나믹하게 고점 돌파하고 수급 빵 터질 때 그때 묵직하게 비중 실었다가 빠져나오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부연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차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리밸런싱 섞어주는 행동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조금씩 계속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채우고 있고, 자 보시면은 이제는 1억 부근까지 유지를 해요. 1억 부근까지 유지를 해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덩어리 관리가 중요할 거고, 1억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주가 파동 안에서 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있는 상태죠. 이쯤 되니까 이제 만났고, 현재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10만원 정도 난 상태예요. 자, 매도가 시작됐네요. 수익이 나고 있어요. 요때 한 번은 고민은 했어요. 저도 그냥 팔까 말까 정도 고민은 했는데, 저의 선택은 지금 다 팔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름값 챙기는 정도로 이 실현손익을 컨트롤 합니다. 조금씩 추가로 매도를 넣어주면서 팔 거 팔면서 실현손익을 컨트롤 하고요.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요. 일부러. 자, 10만원까지.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직전 리밸런싱 하면서 마이너스 났었던 것까지 전부 다 상쇄를 하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체크했었을 때 10만원 정도였었으니까 상쇄를 해놓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팔기보다는 한 번 더 모아가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다시 1억 부근까지 만들어줬고요. 보게 되면은 이제 계속 딱 붙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1억이라는 덩어리를 유지함에 있어서 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드리블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지껏 매매했었던 걸 통해서 실현손익 체크해 놨었고, 매도를 하는 걸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급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차분하게 계속 수익권이지만 차분하게 두고 있었고, 자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러면은 얼마만큼이 수익 극대화일까? 이때도 저는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저의 타점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신 분들은 60에서 80 요 정도를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은 자금을 늘린 거에 대한 수익 테이크 값은 얼마일까? 그걸 가지고 각자의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데, 이번 매매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한 3배? 4배? 요 정도 선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가 보여질 거예요. 지금 정도 수준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눌렀었던 수준인데, 여기서 조금 더 챙기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뒤집어졌죠. 그래서 열심히 팝니다. 매도를 다 해요. 여기서 그냥
싹 보게 되면은 찍힌 금액이 230만원 정도. 지난번 10만원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약 230에서 40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그러면은 타점 60에서 80으로 놓고 봤었을 때 60으로 보게 되면 거의 약 4배, 4배 조금 안 되게, 80으로 보게 되면은 3배 요 정도로 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시드를 2배, 3배 넣은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 시드는 10% 넣은 거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집어넣은 거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의 매매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금이 평타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은 수익 극대화 방법이다. 시합을 잘 마무리하고 이겨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체크를 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 이 환경을 컨트롤하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할 수 있다. 설계란 말은 자신이 그동안의 잽을 통해서 꾸준하게 잡아왔었던 걸 활용해서, 즉 수익을 활용해서 이러한 매매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 말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열심히 누적 쌓아온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매매였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익을 쌓아 올릴 줄 아는 매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해당 종목으로 236만 3,346원 수익, 230에서 240만원 정도 사이 되는 수익을 만든 거고요. 일별로 보게 되면 9월 달에 이제 600을 넘었어요. 11일 정도 됐는데, 이 계좌에서 이제는 3천만원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네요. 1억 가지고 뭐 한 30% 수익을 이제는 달성을 했다. 뭐 매매를 되게 많이 한 건 아닌데, 매매를 많이 해야지만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올랐죠. 그 전에 스코어에 비하면은 확실히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금 힘을 줘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잘하셔서 그냥 뭐 감탄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쉽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야 저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섣부르게 막 도전할 것 같은 그런 도전 의욕도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시작 시점부터 조금 이제 한 번씩 짚어보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도 물어볼게요. 네. 처음에 이제 1억 4천으로 세팅한 이유가, 평소에 1억을 하다가 이제 4천만 원 늘린 이유가 1억 4천에 손실 마이너스 20%를 최악의 상황에서 맞더라도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어. 그러면 2,8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마이너스 20%의 기준이 있나요? 그럼 뭐 언니님이 그냥 대충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뭐 최악의 경우 그 정도로 손실을 보나요? 대충 정한 건 아니고요. 경험치 토대로 보게 되면은 해당 종목이 어찌됐든 큰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 불필요한 변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변수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넘어간, 하지만 극단적 변수는 아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종목에 되게 짜증나는 악재가 갑자기 밤사이에 올빼미 공시가 떴어요. 분명히 비중을 다 채운 상태는 아닐 거고, 그게 하다못해 하한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했었을 때는 계좌 전체 대비 마이너스 20% 안에서는 막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언니님은 리스크 키우는 매매할 때 아까 그 말한 고점 돌파처럼 뭐 그런 것 쪽으로는 잘 안 하시는 편인가요? 보통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이걸 보여주신 건가요?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이거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신에 고점 돌파 스타일로 할 때는 금액 시드를 키우지는 않아요. 시드는 그대로 하는데 그냥 리스크 값을 높이는 고점 돌파 매매를 하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수익금은 비중 곱하기 수익률이다. 여기서 뭐를 잡을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매매는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비중값을 높이는 매매를 한 거고, 고점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높이는 매매를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좀 더 보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설명하실 때 이쯤에서 네. 좀 더 보는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리스크 대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표한 수익금이 도달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봤다라는 정도로 좀 들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의 흐름하고 무관하게 내 수익금을 기준으로 뭐 그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결정해도 되는지 1차적으로 궁금할 것 같고요. 그 질문 네.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냥 다 팔고
그냥 올라가면은 다시 잡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았으면은 진짜 그게 수익 극대화가 되는 방법 아니었을까? 또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찍혔던 그 평가손익을 놓친 게 되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질문하면 결국에 여기서 다 완매하셨는데 여기까지 해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 뭐 이어지는 설명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략 매도를 선택을 안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종목의 흐름을 무시한 건 아니고요. 종목 흐름상 더 이어가 된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 그 전제 안에서 저는 이 시점에 아직 제 매매를 균형은 잡아놨지만 제 매매를 완성짓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끝내는 선택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거는 굳이 끝낼 필요 없다 였었고요. 아직 미완성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완성이었다는 게?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제가 최초의 매매 목적성에서 환경을 설정하고 시드를 깔아두고 이렇게 매매를 했었을 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매매를 해주는 행동을 중간에 그냥 커트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게 되면은 매매가 완성되기 전에 그냥 오르니까 쫄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냥 흥분해서 파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겠죠. 내 시나리오가 있었다. 뭐 어느 정도 비중을 채우고 어느 정도 평단을 맞추고 어떤 흐름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지라는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흐름대로 잘 가고 있었는데 네. 굳이 그 시나리오를 바꿔서 여기서 다 팔고 튀는 거는 하기 싫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좀 무리가 없을까요? 네. 만약에 거기서 전략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건 종목이 변질될 때예요. 근데 종목이 변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갑툭튀로 나온 거거든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1일1비 할 필요 없었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흔히 말해서 이거 그냥 갑자기 찔러보는 정찰대 수급이 튀어나왔다가 나간 건데 거기서 제가 무언가를 되게 빠르게 판단하면서 이건 전략 매도해야 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략 매도하고 좀 기다리고 흘러가는 거 봤으면 더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전략 매도를 했었으면은 이 사이에 다 팔고서 여기서 1억을 베팅한다? 그 매매가 가능하려면은 그 사람의 스타일 자체가 매매가 받아주면서 이렇게 시간을 분산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1억을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스나이핑 한다는 얘긴데 그 매매에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죠.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제 평단이 한 요쯤에 있었어요. 3,400원이었어요.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400원 조금 안 네, 넘었습니다. 대충 요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 물론 3,400원은 이렇게 잘 만들어 온 거잖아요. 여기서 완매를 한 다음에 어쨌든 여기로 내려와서 한 번에 다 사면 그동안에 내가 이제 만들어 왔던 그 평단에서 다시 그냥 쉽게 다시 그걸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한 번에 다 샀지만 나는 여기서 마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걸 그대로 유지한 것 같은 효과는 있고 보너스 엑스트라 수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어가 봐야죠. 이렇게 했었던 사람은 그게 계속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오르게 되면 다시 1억 통으로 매도를 할 거고 다시 밑에서 사는 걸 노릴 때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덩어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기보다는 1억 가지고 스캘핑을 친다라고 봐야죠. 갑자기 여기선 스캘핑 치고 여기서는 흐름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이때는 묵직하게 기다렸다 여기서 판다 이거는 상상 속에 그림에다가 껴맞추기로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겠다 나는 그렇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스캘핑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는 수익 매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루 만에 변신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에 적재적소에 맞는 최상의 매매 포지션을 취한다는 거는 신이겠죠. 주신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신을 떠나서 말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질문한 거지만 저도 보완해서 설명을 하면요, 여기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여기까지 그걸 이렇게 끌고 왔다?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네. 기껏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모순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님이.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뭐 스캐핑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결이 안 맞는 거를 여기저기 껴맞추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 3,400원 밑에니까 여기서 1억 베팅했다가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때 매도 아닌가요? 이 결대로라면?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떠한 매매를 할 때 그 결을 이어가면서 흐름을 타고서 만들어가는 거지. 갑자기 카멜레온처럼 이때는 유리하게, 이때 더 유리하게, 이때 더 유리하게 이렇게 껴맞추기로 가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일단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일단은 그거는 내가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애초에 결이 안 맞는 방법이죠. 대응이라는 관점하고도 맞지 않는 거고. 네. 그럴 거면 예측해서 여기서 몰빵해서 사고 팔고 몰빵해서 사고 팔고 이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걸 다르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던 저는 여기서 전략 매도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보다 여기서 파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때 설명 드릴 때 얘기했었죠. 이때는 제 매매 환경 설정하고 제가 시나리오 세우고 했었던 게 수치적으로 다 완성되는 시점이라서 여기서 다 매도를 한 거지. 더 올라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에 의미 부여를 안 했어요. 이 종목이 더 간다? 좋습니다. 여기서 팔면 더 좋겠죠. 근데 매매가 완성됐는데 안 팔고서 여기까지 본 사람이 여기 오면 만족할까요? 그러면은 앞에 정고점 3,800원이잖아. 여기까지 왔으면 최소한 3,700원 가야지. 3,700원 가면 3,800원까지 아직 남았잖아. 3,800원 가면 돌파지. 4,000원은 가야지. 4,000원 가면 5,000원 가야지. 5,000원 가면 만원 가야지. 그냥 그렇게 됩니다. 끝이 없어요. 결국에는 사이버머니가 되죠. 즉 더 높은 데서 팔았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를 말하는 사람은 이 차트 보고서 여기가 꼭대기니까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얼마에 판다의 정답 꼭대기를 잡는다 보다는 내가 이 매매를 한 근본적인 대전제, 목적성 이런 모든 게 부합되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시점은 나만의 매도 타이밍이다. 거기서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설명은 드렸어요. 이때는 매매가 완성이 안 된 거를 이때는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이때 제가 정찰병 수급이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그걸 보면서 저는 여기서 부지런하게 부족한 매매 균형을 다 채워 넣어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즉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매매를 충분히 준비하고서 준비된 사람이 파동을 만났었을 때 결실을 맺는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실전 매매를 계속 받고 오늘도 봤는데 언니님이 풀비중 가는 거를 못 봤어요. 1억 4천을 이제 세팅을 했는데 1억 4천까지 간 거는 이제 여기서 매매도 안 나왔고 예전에도 1억으로 했을 때 1억까지 간 거를 못 봤단 말이죠. 네. 근데 예전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냥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비중을 그렇게 굳이 키웠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담긴 비중이 1억 정도였던 이유는 좀 아쉬운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좀 아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더불어서 이제 1억 4천이 다 채워지는 거는 그럼 어떤 때예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뭐 클럽에서도 그런 거 물어봤던 것 같고 네.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상황상 방어를 해야 될 때 뭐 풀비중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보다는 오히려 풀비중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보는 경우는 오히려 공격할 때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가 마무리가 아니라 뭐 묶고 더블이라든가 드리블이라든가 조금 더 공격력을 높이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풀비중 갔을 것 같아요. 이때는. 근데 제가 선택을 안 했죠. 선택을 안 한 이유는 당연히 수급이죠. 수급적으로 그 선택을 하기에 불리했기 때문에 안 해서 못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이제 1억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묶고 더블로가 매매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 실전 매매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오히려 그런 케이스일 때 순간적으로. 근데 제가 비중 100%를 인 상태로 오래 끌진 않아요. 공격할 때든 방어할 때든 100%인 상태로 오버나잇을 한다든가 100%인 상태로 막 그 다음 파동을 그냥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든가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홀짝 게임처럼 변질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순간적으로 100이 가더라도 한 90까지는 제가 내려옵니다. 뭐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요즘에 저희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럽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잖아요. 뭐 동학개미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서 좀 시행착오로 오래 겪었던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다? 그럼 저는 솔직히 그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이런 정도로 진짜 고수가 속살 하나하나 다 까주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본인이 매매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오픈해서 보여주는 거를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10몇 년 전에 이제 주식을 처음 할 때 그때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 진짜 돈 주고도 못 봐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돈을 내도 못 보는 겁니다. 나만의 노하우를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부러운데 물론 이제 그냥 보고서 아 그래 그렇지 하고 이렇게 흘려서 나가버리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고 이해가 됐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왔으면은 이제 부단히 노력해서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 시간은 뭐 1, 2주 해서 한두 달 해서 1, 2년 해서 그게 자기게 되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몫이에요, 남은 것들은. 근데 혼자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그 영상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투자 클럽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거 이제 보시는 거 말고도 저희랑 같이 직접 매매를 같이 하면서 코칭을 받으면서 조언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어니스트님이 하는 그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들을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투자 클럽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면 이제 실전을 훈련처럼 그리고 훈련을 실전처럼 하면서 본인 실력을 키워나가고 더불어서 주식 계좌도 살찌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클럽이 아직은 좀 여유가 있지만은 무한대로 이제 인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이 좀 이렇게 좁아지는 때가 올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 다 하나 한 분 한 분 다 컨트롤하면서 관리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수용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을 때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어떨까 제안해 드려보고, 클럽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어디서 가입하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밑에 보면은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더보기를 누르면 영상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란에다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를 링크해 놨고요. 그리고 그 투자 클럽 공지도 링크를 해놨습니다. 카페를 먼저 가입을 하시고 클럽 안내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글하고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거기에 신청서도 작성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클럽 말고도 앞으로도 이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전 매매를 보여드리고 개념 설명도 해드리고 뭐 마인드 컨트롤에 관련된 도움되는 얘기들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되는 것들로 고민해서 계속 영상을 채워 나갈 거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이번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